QQQ, QLD, TQQQ를 들고 있으면서 매일 뉴스 보고, 차트 보고, 프리장 보고, 애프터장 보고, 나스닥 선물까지 보는데도 계좌가 계속 흔들린다면 문제는 종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을 찾으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로봇, 우주, 방산, 전력, 데이터 센터 이런 단어만 들으면 심장이 뜁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 말만 들으면 나도 뭔가 빨리 사야 할 것 같고, QQQ가 오르면 QLD를 더 사고 싶고, QLD가 오르면 TQQQ까지 당기고 싶고, TQQQ가 하루에 크게 오르면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한 것 같아서 갑자기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좌가 갈립니다. 부자는 좋은 종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좋은 장에서 크게 흥분하지 않고 나쁜 장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QQQ, QLD, TQQQ 투자에서 진짜 어려운 건 상품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QQQ는 기본이고, QLD는 200고, TQQQ는 300고, 장기적으로 나스닥이 성장하면 계좌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실제 계좌는 지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아니라 감정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숲에서 짐승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생존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상하게도 이 본능과 반대로 움직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우리 뇌는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계좌가 파랗게 질리면 손절하라고 소리칩니다.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 금리, 전쟁, 환율, 실적 쇼크, 버블 붕괴 이런 단어가 쏟아집니다. 그 순간 QQQ는 끝난 것 같고, QLD는 너무 위험해 보이고, TQQQ는 다시는 회복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진짜 큰 기회는 늘 사람들이 도망갈 때 왔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닷컴 버블 이후에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폭락 때도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현금이 있었던 사람, 그때 시나리오가 있었던 사람, 그때 감정을 이기려고 애쓴 게 아니라 감정이 개입하지 못하게 구조를 짜놓은 사람이 결국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환호할 때가 있습니다. QQQ가 전고점을 뚫고 QLD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TQQQ가 하루에 몇 %씩 튀어오르면 그때 사람들은 갑자기 확신합니다. 역시 나스닥은 무조건 간다. 역시 레버리지는 크게 먹어야 한다.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이번에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들어간 돈이 가장 오래 묶입니다. 수익 20%, 30% 났을 때는 내가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더 넣습니다. 적금 깨고 현금 줄이고 다른 종목 팔고 전부 한쪽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정이 옵니다. 30% 수익이 원금이 되고 원금이 마이너스 20%가 되고 QLD는 버틸만한데 TQQQ는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매일 계좌를 봅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팔걸, 그때 덜 살걸, 그때 현금 남겨둘걸, 그때 QQQ만 살걸, 그때 QLD에서 멈출걸, 그때 TQQQ를 너무 크게 안 살걸. 이 루프가 반복되면 계좌보다 먼저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QQQ, QLD, TQQQ 투자는 예측 게임이 아니라 대응 게임입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 맞히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올지, 고용이 어떻게 나올지,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엔비디아가 몇 % 오를지,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낼지 이런 걸 전부 맞히려고 하면 결국 뉴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상위 투자자들은 다르게 합니다. 그들은 맞히려고 하기보다 틀려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현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현금을 기회 대기 자금으로 봅니다. QQQ가 크게 빠졌을 때, QLD가 과하게 눌렸을 때, TQQQ가 공포 때문에 투매가 나올 때,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현금입니다. 용기는 말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는 현금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 총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나스닥의 장기 성장을 믿어도 이미 모든 돈을 고점에서 다 넣어버렸다면 폭락장은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QQQ, QLD, TQQQ 투자자일수록 현금 비중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할수록 오히려 현금을 더 전략적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변동성을 감당할 구조를 먼저 만들겠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수 기준입니다.
그냥 떨어졌다고 사면 물타기가 되고 그냥 올랐다고 사면 추격 매수가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으면 대응이 됩니다. 예를 들어 QQQ가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키는지, 정고점 부근에서 힘을 받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빅테크가 같이 움직이는지,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는지, 금리와 달러가 어떤 흐름인지 이런 걸 보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오래갑니다. QQQ가 강할 때는 QLD 중심으로 간다. 과열 구간에서는 TQQQ 비중을 줄인다. 폭락장에서는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3번, 5번, 10번으로 나눈다. 손실이 커졌을 때 감정으로 물타지 않는다. 현금이 없으면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익절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손절보다 못하는 게 익절입니다. 수익이 나면 더 벌고 싶어집니다. QLD가 20% 오르면 40% 갈 것 같고 TQQQ가 30% 오르면 100%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도 빠르지만 내려올 때도 빠릅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현금화하는 건 겁쟁이 행동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위한 재장전입니다. 계좌를 키우는 사람은 항상 전부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고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현금화하고 다시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게 지루해 보여도 오래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투자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이깁니다. 토끼처럼 빨리 뛰면 처음에는 멋있어 보입니다. 하루 수익률 인증하고 TQQQ 몰빵에서 크게 먹고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빠른 만큼 멘탈 소모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느립니다. 재미없습니다. 하루하루 보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계속 갑니다. QQQ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고 QLD로 계좌를 키우고 TQQQ는 기회가 왔을 때만 제한적으로 쓰고 현금을 남기고 기록하고 반복합니다. 그렇게 1년, 3년, 5년, 10년을 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폭락장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폭락장은 닥치고 나서 생각하면 늦습니다. 폭락장 전에 이미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QQQ가 10% 빠지면 어떻게 할지, 20% 빠지면 어떻게 할지, 30% 빠지면 QLD를 얼마나 살지, TQQQ는 어느 구간에서만 들어갈지, 현금은 몇 %까지 남길지, 추가 매수 간격은 어떻게 할지, 이걸 평온할 때 적어놔야 합니다. 공포가 오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온할 때 쓴 원칙이 필요합니다. 폭락장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날 갑자기 용감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해둔 사람이 실행하는 겁니다. 모두가 도망갈 때 나는 몇 %만 산다. 더 빠지면 또 몇 %만 산다. 그래도 더 빠지면 마지막 현금은 남긴다.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은 공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나리오가 없는 사람은 매일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은 사야 할 것 같고 내일은 팔아야 할 것 같고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댓글 하나에 흔들리고 남의 수익 인증 하나에 흔들립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입니다. 그래서 투자일지를 써야 합니다. 오늘 왜 QQQ를 받는지, 왜 QLD를 샀는지, 왜 TQQQ를 줄였는지, 왜 현금을 남겼는지 이걸 적어야 합니다. 특히 감정을 적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조급했는지, 남들과 비교했는지, 공포 때문에 팔고 싶었는지, 수익이 나서 흥분했는지, 뉴스 때문에 흔들렸는지 적어야 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추격 매수형인지, 공포 손절형인지, 물타기형인지, 뉴스 매매형인지, 비교 중독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모르면 시장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나를 알고 시장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루틴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몇 개 보고 커뮤니티 글 몇 개 보고 종목명 몇 개 외우면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공부는 매일 시장을 차분하게 읽는 겁니다. 경제신문 한 달 25,000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25,000원이 1년 뒤 2억짜리 판단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눈입니다. 뉴스는 순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팔기 위해 좋은 뉴스를 띄우고 누군가는 사기 위해 공포를 키웁니다. 그래서 뉴스 제목만 보고 QQQ, QLD, TQQQ를 사고 팔면 결국 남의 전략에 내 계좌를 맡기는 꼴이 됩니다. 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장에서는 흥분하지 않는 기준, 나쁜 장에서는 도망가지 않는 기준, 애매한 장에서는 쉬는 기준, 과열장에서는 줄이는 기준, 폭락장에서는 나눠 사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남들은 TQQQ로 빨리 벌던데요. 남들은 SOXL로 하루에 크게 먹던데요. 남들은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었다던데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합니다. 나만 늦는 것 같고, 나만 소심한 것 같고,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목적은 오늘 남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원하는 자산에 도달하는 겁니다. 한번 크게 버는 것보다 크게 잃지 않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계좌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50% 손실은 50% 수익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10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수익률보다 생존율을 먼저 봐야 합니다. QQQ, QLD, TQQQ를 오래 들고 갈 사람은 화려한 기술보다 지루한 반복을 더 믿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시장을 확인하고 내 비중을 확인하고 현금을 확인하고 기준을 확인하고 감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획대로 하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무섭다고 다 팔지 않고 탐난다고 다 사지 않는 것. 이 단순한 걸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성공 투자는 유행이 아니라 고전입니다. 잠깐 반짝이는 테마가 아니라 오래가는 원칙입니다. 남들이 흥분할 때 한 발 물러서고 남들이 절망할 때 한 발 준비하고 남들이 자랑할 때 내 기준을 지키고 남들이 도망갈 때 내 시나리오를 꺼내는 겁니다. QQQ가 오를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하고 QLD가 흔들릴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하고 TQQQ가 미친 듯이 움직일 때도 내 손이 먼저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자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감정이 들어올 자리를 줄여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계좌를 보기 전에 내 감정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약한지 보셔야 합니다. 남들이 벌었다고 할 때 약한지, 계좌가 파랗게 변할 때 약한지, 수익이 났을 때 더 욕심나는지, 손실이 났을 때 현실을 부정하는지, 뉴스가 무서우면 바로 팔고 싶어지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QQQ, QLD, TQQQ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들고 있는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QLD도 자산이 되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QQQ도 불안이 되고 내가 욕심에 잡히면 TQQQ는 기회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다르게 가셔야 합니다.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감정보다 구조입니다. 몰빵보다 현금입니다. 추격보다 기준입니다. 공포보다 시나리오입니다. 단기 수익보다 생존입니다. 폭락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다는 가정은 해야 합니다. 그때 도망갈 사람이 될지 준비한 사람이 될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 가장 약하십니까? 1번 FOMO 추격 매수형입니다. 2번 공포 손절형입니다. 3번 물타기 중독형입니다. 4번 뉴스 매매형입니다. 5번 남과 비교하는 비교 중독형입니다. 기타도 좋습니다. 내 약점을 적는 순간부터 투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도 시장보다 먼저 나를 이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